1984년 6월 7일 미국 펜실베니아주 앨런타운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단 한 사람도 아무도 보지 못한 채 사라진 한 소년이 있어요. 그날 이후 아이의 흔적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죠. 이야기의 주인공은 당시 7살의 루이스 맥컬리. 보통 아이들과 다른 점은 없었어요. 갈색이 섞인 금발머리, 파란 눈, 앞니가 빠져서 말할 때 발음이 새어나오는 귀여운 소년이었죠. 이 귀여운 7살짜리 아이가 그날 오후 집 근처에서 감쪽같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단서도 CCTV도 목격자도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집 앞 놀이터, 상점, 이웃집, 어디에서도 소년을 볼 수 없었죠. 그리고 그날 누군가가 루이스를 데려갔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나왔어요. 루이스는 실종되기 6개월 전부터 이미 위험에 처해 있었어요. 그날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데려가서 학대했다고. 그리고 절대 말하면 안 된다고 협박까지 했다고요. 이름도 얼굴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남녀. 루이스는 그들을 프랭크와 엘리자베스라고 불렀어요. 이 이야기는 1984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루이스는 학교 심리상담가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떤 사람들이 저를 데리고 갔어요. 기찻길 근처에서요. 루이스가 말한 장소는 조던 크리크 근처 기찻길 옆. 앨런타운의 작은 개울과 강이 만나는 지역이었어요. 그곳에서 프랭크와 엘리자베스라는 남녀를 처음 만났다는 거죠. 이 커플은 회색 SUV 차량을 몰고 다녔어요. 루이스를 그 차에 태워 어딘가로 데려갔다고 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한 아파트. 그리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루이스의 말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그 사람들이 나한테 나쁜 짓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프랭크와 엘리자베스는 루이스를 다시 동네로 데리고 왔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요. 하지만 그들은 떠나기 전에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만약 이 일을 말하면 널 없애버릴 거야.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루이스는 이 끔찍한 기억을 혼자 간직한 채 살아야 했어요. 그런데 마침내 루이스는 용기를 냈습니다. 부모님, 선생님, 경찰에게 이 사실을 말했죠. 그런데 믿어주질 않았어요. 루이스는 그 남녀의 풀네임도 정확한 주소도 몰랐어요. 경찰은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죠. 이 아이의 진술만으로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루이스는 사라졌습니다. 정말 우연일까요? 그들이 경고했던 대로 그 말을 해버려서 정말로 없어진 건 아닐까요? 그리고 실종 당일 기묘한 단서들이 등장합니다. 그날 루이스의 엄마는 병원에 있었어요. 그동안 루이스는 이모의 손에 맡겨져 있었죠. 낮 4시쯤 루이스는 말했어요. 친구랑 놀다 올게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루이스는 집에서 몇 집 떨어진 곳 단골 핫도그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마르코스 도기샵. 루이스 또래 친구들이 자주 들르던 가게예요. 그 가게 주인은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루이스가 허겁지겁 문을 열고 들어와 말했대요. 형들이 쫓아와요. 저 좀 숨겨주세요. 그 말을 하고 숨을 죽인 채 가게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무려 45분 동안 바깥을 계속 힐끔힐끔 살피면서요. 그리고 4시 45분쯤 루이스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가게 문을 열고 동쪽으로 걸어갔어요. 사람들이 본 루이스의 마지막 모습이었죠. 그날 엄마는 수술을 마치고 눈을 떴고 왠지 모르게 불안한 예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의식이 돌아오자마자 소리를 질렀다고 해요. 루이스! 루이스 어딨어?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루이스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죠. 그날 밤 11시 10분 루이스는 공식적으로 실종 신고되었습니다. 단 45분 만에 아이가 사라졌어요. 사람들이 붐비던 대낮의 동네. 하지만 아무도 아이가 어디로 간 건지 보지 못했죠. 그날 루이스를 쫓던 형들. 그들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날 루이스를 목격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오후 4시 30분경
루이스가 사라지기 불과 몇 분 전, 남자가 개울가 근처에서 루이스를 봤다고 했어요. 루이스가 그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었죠. 아저씨, 뭐 하세요? 그때였습니다. 한 낯선 차량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파란색과 흰색이 섞인 캐딜락. 목격자는 그 차가 유독 신경 쓰였다고 했어요. 자신의 트럭을 거의 들이받을 뻔했거든요. 차가 멈추자 문이 열리고 한 쌍의 남녀가 내렸습니다. 둘은 루이스를 향해 걸어갔어요. 그리고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어서 차에 타. 루이스는 망설임 없이 뒷좌석으로 올라탔습니다. 그 순간 목격자의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 뭔가 이상한데? 그는 즉시 차량의 번호판을 적었어요. 이 메모지만 있으면 루이스를 찾을 수도 있었죠. 그런데 며칠 후 그 메모가 사라졌어요. 목격자의 직장 동료가 그 메모가 쓰레기인 줄 알고 버렸다는 겁니다. 이거 너무 기막히지 않나요? 루이스가 탄 차량, 그 차량을 추적할 유일한 단서, 그게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루이스가 실종된 후 경찰은 가장 먼저 가족을 의심했어요. 그날 루이스의 어머니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있었어요. 중요한 수술이었고 수면 마취로 잠들어 있었죠. 아이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은 아이의 이모였죠. 경찰은 곧바로 가족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해칠 이유가 있었을지도 몰라. 실종 사건에서 가족이 용의선상에 오르는 건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죠. 경찰은 루이스의 부모를 신문했어요.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시행했어요. 그것도 여러 번. 하지만 모든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부모를 포함한 가족들 모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루이스의 어머니는 알리바이가 너무 확실했어요. 그녀는 수술대 위에 있었어요. 그제야 경찰은 방향을 바꿉니다. 가족이 아닌 외부의 인물로. 수색은 앨런타운 전역으로 확대됐어요. 학교 근처, 루이스가 자주 가던 놀이터, 개울 주변까지. 그런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흔적조차 없었어요. 시간이 흐르자 경찰은 FBI와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실종아동센터에도 루이스의 정보를 공유했어요. 전국에서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목격담, 수상한 사람들, 어딘가에서 본 것 같다는 연락들. 하지만 모든 제보가 허탕이었죠. 루이스가 사라진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그날 아이를 데려간 사람이 누구인지 아직도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의심받은 사람들은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 중 몇 명은 정말 수상했죠. 첫 번째, 프랭크와 엘리자베스. 루이스가 털어놓았던 이야기 속 인물. 바로 이 두 사람입니다. 프랭크와 엘리자베스라는 사람들이 날 데려갔어요. 그리고 나쁜 짓을 했어요. 말하면 없애버린다고 했어요. 이게 그냥 어린아이의 단순한 상상일까요? 문제는 이 두 사람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경찰도 FBI도 프랭크와 엘리자베스라는 이름으로는 그 누구도 찾을 수 없었어요. 풀네임도 없고 주소도 없고 가명이었을 가능성을 매우 높게 봤죠. 그리고 루이스가 이들의 이야기를 꺼낸 지 정확하게 6개월 뒤 정말로 사라졌습니다. 이게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두 번째, 데이비드 릭스. 1984년 루이스 실종 직후 한 남자가 가족에게 접근했어요. 제가 루이스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저흰 서치7이라는 조직입니다. 게릴라식으로 움직이죠. 처음엔 가족들도 믿었어요. 누군가가 진심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가 말하는 제보는 죄다 엉터리였어요. 헛수사만 반복됐고 수사는 오히려 지연되었죠. 그리고 1988년 데이비드 릭스는 체포됩니다. 13살짜리 남자아이를 납치하려다 현행범으로 붙잡힌 겁니다. 무려 6명의 소년에게 접근해 사진을 찍게 하고 수상한 제안을 했어요. 수영복만 입고 외딴 곳으로 가서 포즈를 취해줘. 그럼 $10를 줄게. $20도 줄 수 있어. 그는 결국 아동 성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경찰은 루이스 사건과의 연관성도 조사했지만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가 정말 루이스 사건과 완전히 무관했을까요? 그리고
루이스가 살아있을 가능성. 루이스의 가족은 지금도 믿고 있어요. 아이가 어딘가에서 살아있을 거라고. 누군가 루이스를 데려가 키웠을 수도 있어. 그 과정에서 기억을 잃었거나 일부러 잊었을지도 몰라. 어릴 적 납치된 아이가 세뇌를 통해 새로운 삶에 적응하고 과거를 부정하며 살아가는 사례. 실제로 존재하죠. 루이스 맥컬리. 실종 당시 키 122cm, 몸무게 20kg. 몸에 비해 조금 큰 줄무늬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바지는 파란색, 허리에는 기차 모양의 버클이 달린 벨트를 차고 있었죠. 기차를 정말 좋아했던 아이였습니다. 2025년 기준 루이스가 살아있다면 48살, 이젠 어엿한 성인이자 중년의 남성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다른 이름으로 다른 가족과 함께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혹은 이미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건 단 하나. 루이스는 아직도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은 여전히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구독하지 않으면 더 중요한 사건들을 놓칠지도 몰라요. 바로 구독하고 확인하세요.